이 경기가 열린 시간은 새벽 5시였다. 한국 팬들에겐 알람을 맞춰야 하는 고난의 시간대였지만 정작 유럽 현지 팬들에겐 잠을 깰 만한 가치가 있는가가 더 중요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 지난 시즌 챔피언 자리에 오른 PSG, 그리고 리그 페이즈 중반부를 향해 가던 챔피언스 리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저 그런 조합의 한 경기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새벽,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벌어진 90분은 유럽 축구 팬들의 졸린 눈꺼풀을 억지로 비틀어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후반 11분에 등장한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이강인, 포지션은 미드필더, 무기는 황금 왼발이었다. 전반 35분, 먼저 웃은 쪽은 토트넘이었다. 왼쪽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콜로 무아니가 떨궜고 히샬리송이 머리로 밀어넣었다. 파르크 대 프랑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홈팬들의 탄식은 짧지 않았다. 이 장면은 3개월 전 UEFA 슈퍼컵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기시감 그 자체였다. 그때도 토트넘이 먼저 달아났고 분위기를 쥐락펴락한 쪽은 프리미어리그 클럽이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도 꾀하는데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프랑스 현지 중계진 입에서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PSG엔 한 가지 버티는 힘이 있었다. 전반 종료 직전 비티냐가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감아 찬 슈팅이 골문 구석을 정확히 찢어버리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이 골이 없었다면 후반의 광란도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이 완전히 PSG 쪽으로 넘어왔다고 말하긴 어려웠다는 점이다. 선제골을 내주고 겨우 동점까지 만든 형세. 여전히 토트넘의 역습은 날카로웠고 PSG 후방은 불안했다. 한마디로 말해 PSG는 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팀에 가까웠다.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의 무게감은 그 순간만큼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양 팀의 기세는 다시 충돌했다. 토트넘은 마치 우리가 진짜 빅리그의 축구를 보여주겠다는 듯 전방 압박을 높였다. 결국 후반 5분 콜로 무아니가 또 한 번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재차 리드를 가져왔다. 스코어 2-1 PSG 입장에서 더 뼈아팠던 건 그 골을 넣은 선수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클럽 소속 선수였다는 사실이다. 파리 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 그리고 누구나 고개를 갸웃거렸던 이적 스토리. 그 무아니가 지금은 하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자신들을 향해 비수를 꽂고 있었다. 그러나 PSG엔 아직 비티냐가 있었다. 후반 8분, 이번엔 오른쪽 측면에서 날아온 공을 왼발로 감아 찔러 넣으며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다. 이 스코어만 놓고 보면 난타전이고 골 장면만 보면 꽤 재미있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시점까지 경기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PSG가 경기를 지배한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비 라인은 여전히 흔들렸고 중원에선 패스 템포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슈퍼컵 때처럼 어차피 이강인이 들어오면 뭔가 하겠지라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루이스 엘리케가 움직였다. 후반 11분 바르콜라 대신 투입된 이름이 전광판에 찍히는 순간 파르크 대 프랑스의 공기가 분명히 바뀌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어색한 정적. 상대 벤치 쪽에서조차 눈빛이 흔들리는 그 순간 아! 이제 진짜 귀찮은 놈이 들어오는구나라는 메시지가 공중에 적나라하게 떠있는 듯했다. 토트넘이 겪어야 할 새벽의 악몽은 바로 그 교체 카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발을 디딘 뒤 PSG의 패턴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단순히 한 명 더 투입됐다 수준이 아니라 중원 전체의 호흡과 볼터치 리듬이 바뀌었다. 사이드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와 공을 받는 움직임. 첫 터치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깨는 장면. 그리고 짧고 빠른 패스로 좌우를 흔들며 토트넘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과정까지 공이 그의 발끝에 닿는 순간 경기의 속도가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토트넘이 공을 쫓는 PSG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이강인이 공을 끌고 다니고 토트넘이 쫓는 입장이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단번에 하이라이트용 킬패스만 시도하며 눈에 띄는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단순해 보이지만 정확한 패스 선택, 상대 압박을 등지고 버티며 파울을 유도하는 움직임, 템포를 한번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리듬 조절이 토트넘 수비와 중원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안다. 이런 스타일의 선수야말로 감독들이 가장 선호하는 흐름을 바꾸는 조커라는 것을. 이 흐름의 변화는 곧바로 스코어보드에 반영됐다. 후방에서 볼을 탈취한 뒤 주앙 네베스의 영리한 힐패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의 침착한 마무리로 스코어는 3-2.
이 골로 PSG가 앞서 나가는 순간 이미 토트넘의 멘탈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결정타는 그 이후에 나왔다. 후반 20분 왼쪽 코너 플래그 앞에 서 있는 이강인의 뒷모습은 어딘가 익숙했다. 슈퍼컵에서 그리고 리그1에서 이미 몇 번이나 봐왔던 그 루틴. 짧게 내딛는 스텝, 몸의 각도, 시선 처리. 그리고 낮고 빠르게 휘어들어가는 황금 왼발의 궤적. 그 한 번의 킥으로 문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수비와 공격이 뒤엉킨 혼전, 튕기고 맞고 흘러나오는 공, 그리고 마지막에 파초의 발끝에서 터져나온 마무리. 기록지엔 단순히 파초 득점이라고 적혔을 뿐이다. 이강인에게 어시스트도 공격 포인트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그 골의 진짜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그 혼전을 설계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바로 이 지점에서 해외 매체들이 입을 모아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하기 시작한 이유가 나온다. 토트넘전 한 경기만이 아니다. 3개월 전 슈퍼컵에서도, 리그1 연속 공격 포인트 경기에서도, 그리고 대표팀의 가나전 평가전에서도 패턴은 똑같이 반복됐다. 팀이 막히고 답답할 때 이강인이 들어와 흐름을 틀어버리고 그 직후 결정적인 골이 나온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폼이 좋아서라고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경기, 여러 대회, 여러 상황에서 반복된다면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쪽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제 질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왜 하필 이강인이 투입될 때마다 이런 흐름의 반전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유럽 현지 매체들까지 역대급 임팩트라고 평가하며 새벽부터 헤드라인을 장식했는가? 답을 찾기 위해선 단순히 토트넘전 34분만 들여다봐선 안 된다. 슈퍼컵, 리그, 대표팀,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이강인의 경기 체질을 함께 묶어 분석해야 한다. 경기장의 온도를 바꾸는 선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감독들이 그를 그냥 좋은 재능이 아니라 없어선 안 되는 연결고리로 보기 시작했는지, 그 근거를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등장한 순간부터 변한 건 단지 템포만이 아니었다. 토트넘은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았다. 지금까지 막아온 PSG와 이강인이 들어선 뒤에 PSG는 전혀 다른 팀이다 라는 사실을. 상대 수비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한 걸음만 늦어도 그 사이로 PSG 공격이 비집고 들어왔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듯 파리의 공세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졌다.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은 이강인을 에워싸기 위해 압박 라인을 당겨 올렸지만 그 선택은 곧바로 자충수가 됐다. 중앙에서 한 번, 측면에서 한 번, 이강인은 압박을 피하면서도 볼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의 균형이 무너진 틈을 파고들어 또 다른 공격 루트를 열어젖혔다. 축구는 단순한 재능의 싸움이 아니라 순간적인 두뇌 싸움이다. 그 짧은 찰나의 판단에서 이강인은 항상 한 박자 앞서 있었다. 토트넘 입장에선 더 난감했다. 수비를 두텁게 가져가자니 이강인이 공간을 찾아내고 전진 압박을 시도하자니 이강인이 빈 공간을 만들어냈다. 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방정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답은 언제나 그의 왼발에서 튀어나왔다. 해외 매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경기 종료 직후 프랑스 전문 매체 파리펜스는 이렇게 썼다. 이강인은 단순한 교체 카드가 아니다. 그는 경기 판도를 틀어버리는 PSG의 숨은 키키다.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록을 보면 더욱 선명하다. 후반 11분에 들어와 패스 성공률 94%, 기회 창출 이외에 드리블 성공률 100%, 게다가 코너킥을 통한 쐐기골 기점. 34분 동안 한 경기의 절정을 모두 자신의 손 안에 넣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 그가 이런 흐름 반전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슈퍼컵 역전의 시작점. 리그1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A매치 가나전 결승골 도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또 토트넘을 올렸다. 데이터로만 봐도 분명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체질이다. 결정적인 순간 흐름을 바꾸는 선수. 이런 선수는 많지 않다. 많을 수 없다. 더불어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이강인이 왜 유럽 전체를 패닉에 빠뜨렸는지, 왜 해외 언론이 역대급 임팩트라며 극찬을 퍼붓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숨겨진 더 큰 변화는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칠 시간이다. 토트넘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유럽이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그의 축구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진화의 속도는 지금부터 훨씬 더 빠르게 가속될 것이다. 이 흐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이강인의 축구는 이제부터가 진짜다. 다음 내용에서는 전술적 관점에서 본 이강인의 영향력 그리고 감독 팬 해외 언론 반응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투입한 의도는 단순히 공격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기의 중심축을 완전히 바꿀 전술적 리셋 버튼을 누른 것이다. 토트넘은 전반과 후반 초반까지 꽤 안정적인 블록 디펜스를 유지하며 PSG를 측면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강인이 들어선 뒤 PSG의 공격 루트가 측면 하프스페이스 중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강인이 상대 압박을 받아내며 공을 보호하는 능력은 토트넘 미드필더진을 전진하거나 후퇴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 어느 선택도 정답은 아니었다. 이강인이 한 발 움직일 때마다 토트넘 수비 라인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술적 균열이었다. 게다가 토트넘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강인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다. 손흥민이 떠나버린 지금 그를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조차 거의 없었다. 그 무지가 공포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영국 축구 전문지 풋볼 런던은 이렇게 평가했다. 토트넘이 분석하지 못한 변수가 들어왔다. 그는 흐름을 파괴하고 다시 조립한다. 프랑스의 레키프는 더 강력했다. PSG의 진짜 차이는 비티냐의 골이 아니라 이강인의 시선이 만든 공간이다. 시선,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이강인은 공을 터치하기 전 이미 다음 두 수를 계산한다. 상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간격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움직이기 어려운지를 정확히 읽는다. 그 능력이 토트넘을 무너뜨렸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토트넘은 이미 이강인에게 상처받은 팀이었다. 슈퍼컵에서 0-2로 앞서고도 이강인에게 판도가 바뀌며 무너졌다. 그 트라우마는 이번 경기에서도 되살아났다. 토트넘 팬들은 소리쳤지만 토트넘 선수들의 눈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아니, 또 저놈이야? 이강인이 공을 잡는 순간 그들의 압박은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더욱 무너졌다. 해외 전문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이강인이 가진 천재성의 증명으로 해석한다. ESPN의 유럽 분석위원은 말했다. 이강인은 경기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유럽에서도 희귀한 유형이다. 희귀하고 특별하며 치명적이다. 그가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토트넘은 이제 이강인의 왼발이 단순히 좋은 킥이 아니라 시작점이자 끝점을 잇는 연결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토트넘은 이강인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나타난다. 정확히 상대가 무너질 순간에 이제 유럽 전체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24살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 다음 장면은 여기서 이어진다. 이강인의 활약이 단순한 반짝임이 아니라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전술적 증거. 그리고 그의 커리어를 바꿔놓은 PSG 내부 평가와 감독의 확신에 대해 말할 시간이다. 유럽이 그에게 패닉하는 이유, 아직 다 드러난 게 아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PSG에서의 전략적 가치, 흐름을 통제하는 유일한 열쇠. 이강인은 PSG 전술에서 공격 리듬의 조율자다. 그가 투입되면 팀의 패스 방향, 템포, 전진 각도가 달라진다. 공을 오래 잡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잡는다. 압박을 끌어당긴 뒤 빠르게 빼는 탈압박. 하프스페이스 점유로 수비라인 붕괴. 세트피스 한 번으로 경기 흐름 뒤집기. 이 모든 것은 PSG 내 누구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 루이스 엘리케가 그를 조커로 활용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비장한 상황일수록 가장 확실한 카드는 이강인이다. UCL에서 기대되는 미래, 큰 무대일수록 강해진다. 유럽 언론이 그를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활약이 아니다. 클러치 능력, 중요한 경기, 중요한 타이밍, 중요한 플레이. UCL은 바로 그런 무대다. 이강인은 그 DNA를 이미 증명했다. 슈퍼컵 한두 전환, 토트넘전 경기 지배, 리그 1 연속 임팩트 폼이 아닌 실력의 증거. 만약 PSG가 이번 시즌 UCL 정상에 도전한다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엔 분명 그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는 금지. 이강인은 이제 PSG의 벤치 자원이 아니다. 그는 게임 체인저 그리고 전술적 핵심이다. 토트넘이 누구보다 잘 안다. 유럽이 새벽에 패닉한 이유는 명확하다. 정말 무서운 건 이강인의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이다.